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오늘도 저와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이 추운 겨울을 그냥 헤치고 달려오신 두 분입니다. 강신호 컨설턴트님 그리고 김태성 컨설턴트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멋을 많이 부르셨네요. 예. 네. 이 추운 겨울에 야. 덥지요, 저는? 여기 지금 실내가 조명이 저희가 좋은 걸 씁니다. 예. 네. 따뜻하죠? 네네네. 자, 그리고 취준생을 대표로 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김인석 학생,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한결 좀 가볍네요. 네. 그래요. 자, 2020년 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거의 끝자락입니다. 예, 다 갔어요. 그리고 뭐 새해 계획 세운 것도 엊그제 같은데 뭐 사실은 뭐 그 계획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올해는 참 특별했다고 하면 특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참 힘들었어요, 정말. 네네. 우리 김인석 학생. 네, 새해 계획, 예. 네, 저는 2020년도 하면서 가장 큰 계획을 세웠던 게 취업이었는데요. 아직 취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계획이 100%다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김인석 학생이 얘기해 줬듯이 많은 분들의 새해 계획, 목표가 아마 취업이었을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사실 참 이런 변수들도 있고 물론 이 변수가 없었더라도 취업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예. 약간 조금 갑자기 좀 다운됐는데 다시 텐션 업해서 그래도 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저희가 전달해야 되거든요. 네, 한번 또 하나하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2020년. 자, 오늘의 주제 키워드로 정리하는 2020년입니다. 2020년 하면은 뭐가 가장 떠오르세요? 금수저다.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역시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금수저. 우선 인턴이 너무 귀해져서 금턴 금턴. 그리고 수시 채용이 너무 참 많이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낮을 저. 그래서 취업 자체가 정말 너무 낮다. 채용 숫자 자체가. 그래서 금수저를 표현하고 싶은데 근데 이 20년도가 지나가면 이것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면 그래도 그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강신호 컨설턴트님에게 2020년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바로 금수저. 그러니까 취업난을 지금 말씀을 맞습니다.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김태성 컨설턴트님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 가볍나요? 뭐죠? 예, 부캐. 부캐? 부캐릭터. 요즘 뭐, 네. 그쵸. 한참 그죠? 인기 검색어였죠, 예, 부캐. 그 유재석 씨가 신인상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부캐릭터로. 그러니까 유산슬로. 유산슬. 예, 그렇게 받았죠. 이게 그 다른 용어로 쓰면은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예, 멀티 페르소나. 네. 우리 하나를 나의 자아를 규정을 하는데 하나의 모습으로 규정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자아가 있는데 그동안은 이것을 하나로 뭉쳐 있었는데 이제 2020년에는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그것을 자신 있게 드러내놓고 나의 다양한 자아들을 즐기고 그리고 기업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이런 식의 많은 변화들 기업에서 내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추고선 전략을 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적절합니다. 여러 가지 자아가 있다. 또 그거를 활용한 마케팅들이 2021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우리 김인석 학생은 2020년 하면 떠오르는 단어. 네, 저는 총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왜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 대한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당선된 미국 대통령께서 앞으로 환경 관련 분야 투자인 ESG 투자 분야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앞으로 환경과 그리고 사회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투자가 조금 더 활성화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분석을 잘 해오셨네요. 아니 이런 인재를 왜 아직도 지금 픽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잘 분석을 이렇게 하는데 미 대선 얘기가 지금 저희 피치업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지금 뭐 우리 인석 학생이 얘기해 줬듯이 뭐 조 바이든 당선인 얘기도 좀 했지만 코로나19가 좀 떠오른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2020년 취업 시장을 정리하는 키워드로 첫 번째 코로나19입니다. 취준생 입장에서 코로나19 어떻습니까? 네, 저는 올해 2월부터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직접적인 경험을 하진 못했지만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그리고 채용 그 불확실성도 증가됐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인 경험은 했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습니까? 현 취업 시장을 좀 잘 알고 계실 텐데. 예. 참 우선은 뭐 안타깝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죠. 우선은 채용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기업이 잘 돼야지 이제 채용을 많이 하죠. 네. 근데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몇몇 산업들은 다른 경우도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우선 채용이 축소가 됐다. 그리고 근속률이 또 감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탈공채, 수시 채용이 또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고용 안정성을 이제 선호하는 네, 그런 게 이제 많아지고 있고 특히 기업에서는 이런 단어 좀 별로 저는 이제 좋아하진 않는데 경력 같은 신입,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인분 같은 2인분도 아니고 경력 같은 신인을 이게 참 어떻게 찾습니까?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이제 처음부터 경력인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경력 선호 현상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산업에 따라 좀 다른데 이제 좀 어려운 산업들 있잖아요. 여행, 뭐 관광, 뭐 여러 산업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어려운 산업에는 이제 대학 입학률도 좀 영향을 받고 있다. 김태성 컨설턴트님은 어떻습니까? 그 제가 드릴 말씀은 그 기존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시 채용이 확대가 된다. 대규모 공채에서 계열사별, 직무별 공채가 이제 확대가 된다. 뭐 이런 류의 것들은 원래 기업이 그렇게 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서서히 변화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화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는 방향은 그대로인데 속도가 가속화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존에 대규모로 뽑아서 왕창 뽑아서 연수원에다 집어넣고 교육시키고 그리고선 또 교육시켜서 또 써먹고 이거보다는 이제 소규모로 우리 기업에 우리 계열사에게만 맞는 그 사람이 필요해. 이 직무에 적합한 그 사람이 필요해. 이렇게 바뀌고 있어서 그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도 우리 취준생들도 기존에처럼 뭐 대략 이런 사람을 좋아하겠지를 가지고 놓고 나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야 시장에 상품 내놓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만을 위한 나의 강점, 이 직무만을 위한 나의 강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운영상, 채용 운영상에서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응대를 하는 것을 챗봇으로 많이 응대하기도 하고요. 채용 설명회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뀌고는 있다. 그렇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준생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불리한 점이 많네요. 예. 예,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게릴라식으로 이게 정보들이 뜨다 보니까 이제 정보 전쟁이고 항상 긴장의 끈을 갖고 있는 점은 좀 부담스러운 점인 것 같아요. 예. 코로나19에 이어서 2020년 하면 떠오르는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언택트입니다. 정확히 뜻이 뭐죠? 우선은 이제 비대면, 언택트, 이제 비대면에다가 이제 온라인 채널을 이제 합친 거죠. 그래서 이제 온택트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좀 비대면을 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또 마음속에 하나의 또 니즈가 또 있습니다. 또 만나고 싶고 또 접점을 해서 해야 될 어떤 잡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채용에선 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온라인 채널을 가져와서 온라인으로 이제 대면을 해서 온라인으로 면대면 자체가 대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택트가 굉장히 채용에서도 그렇고 여러 산업에서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택트하면 그냥 마주보지 않는다.
마주보진 않지만 영상으로 좀 그쵸. 온라인이 들어가서 이제 온택트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언택트가 취준생들한테 준 영향이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온택트가 그 대면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대면 면접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그 대면 면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담감은 조금 덜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앞에서 저도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저는 울렁증이 있어요. 울렁증이 있다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분명히 연습할 때는 잘 됐는데 사실 비대면이면 그런 부담은 좀 없겠네요. 사실은 딱 바로 이렇게 안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취업 시장, 정확히 이제 취업 시장에서 이렇게 취준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거든요. 온택트로 비대면 수업이 1년 동안 진행됐거든요. 네. 그래서 AI 면접, 뭐 비대면, 그리고 AI 역량 검사 이런 것들이 확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성 컨설턴트님. 면접 전형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내용의 변화라기보다는 형식의 변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바뀌면은 새로운 사람을 뽑을 것 같이 학생들이 자꾸 혼란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뽑고 싶은 사람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똑같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비대면으로 하니까 다른 사람을 뽑는 것인 양 자꾸 다르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채널, 그 툴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게 비대면이라고 해서 다르게 준비할 것은 없다. 그냥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기업에서 원하는 거기에 내가 맞춰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형식이 좀 변화가 된 건데 결국 뽑고자 하는 거는 일맥상통한다. 자, 그럼 다음 세 번째 키워드 알아볼 텐데요. 세 번째는 바로 AI입니다. AI를 통해서 요즘 뭐 면접도 많이 본다고 하는데 우리 인석 학생은 AI로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까? 타 증권사 서류 조정에 합격을 해가지고 AI 그래요? 면접에 한번 응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일반 면접이랑 좀 다른 점도 있나요? 네, 다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면접관 분들이 제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모니터 속에 제가 제 얼굴을 보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압박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내가 내 얼굴을 보고 해야 되는 뭐 좀 특이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그 시간초가 좌측에 시간이 떠가지고 그 시간이 저는 말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옆에 바로 눈앞에 보여서 조금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또 초조하게 만드네요. 이 초가 있는 거랑 없는 거 또 다르거든요, 이게. 진짜 근데 AI는 이제 면접뿐만 아니라 이 취업의 전반적인 과정, 뭐 서류 검토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취준생 여러분들도 이게 변화에 맞춰서 빨리빨리 또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준비하면 좋을지 두 분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은 뭐 김 선생님도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본질, 그러니까 뽑고자 하는 기준은 그대로지만 환경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얘기하냐면 우선은 익숙해져라.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뭐 모의 면접도 보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훈련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또 환경적인 거. 이제 인터넷도 좀 유선으로 또 제가 이제 뭐 광고는 아니지만 기가 인터넷으로 좀 바꾸기도 하면서 좀 이렇게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뭐 더 잘하시겠지만 이렇게 우리 스태프분들께서 또 조명으로 또 저희를 밝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조명을 좀 비싸지 않습니다. 몇 개 사서 45도 각도로 2개 세팅하고 후면 조명 해주고 그러면 훨씬 더 얼굴이 입체감도 나고 밝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명도 좀 해주고 그리고 캠도 좀 체크하고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것들을 체크를 잘하면 훨씬 더 있는 그대로 나지만 더 돋보이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제 방송을 워낙 또 베테랑이시니까 더 잘하시겠지만 화면이기 때문에 조금만 미세하게 표정을 짓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이 앵글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화면 안에 안정적으로 내가 표정도 안정적으로 지으면서 그 안에서 잘 스피치, 그러니까 답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도 많이 지적받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계속 걸리거든요. 이렇게. 그것도 딱 이렇게 해서
자세도 바르게 하고. 아, 저는 몰랐는데 지금 비대면 이 면접은 집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 그렇죠. 이제 편한 아, 곳에서 그래요? 환경이 가능한 곳에서 합니다. 아, 환경이 가능한 곳에서. 아, 그렇군요. 자, 우리 김태성 컨설턴트님. 지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뽑는 사람이 어떤 생각들을 할까?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 근데 AI 면접이라는 것을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의 현재 기술 상태로 봐서는 기업에서 AI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을 전적으로 100% 평가하고 합격, 불합격을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채용이라는 것은 인사 내에서도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해서 뭔가 접점을 만드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채용팀을 시작으로 해서 회사의 이미지가 외부에 그 이미지로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것 같잖아요. AI. 그렇죠. 그죠? 뭔가 앞서 나가는 회사 같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면접에서 최종 의사결정, 합격, 불합격은 사람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전면에 놓는 이유는 그런 홍보 효과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부 사람이 안 해도 되는 아주 일부분은 그냥 기계가 대체해 주는 거죠. AI 면접이라고는 하지만 약간 인성검사 비슷한, 인적성검사 비슷한 그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계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 사람이 말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하는 것은 여전히 뒤에서 사람이 한다라고 보시고 호들갑 떨지 마시고요. 중심을 잡고 기존에 하던 면접 그 정통 원칙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취업 시장에서 핫했던 키워드를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 또 이전에 김인석 학생이 그동안 이제 2월부터 준비했다고 했나요? 취업 성공을 위해서 꾸준하게 문을 좀 두드리고 있는데 그 과정들에서 이력서라든가 자기소개서를 참 많이 이렇게 제출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거든요. 자, 그럼 인석 학생의 이력서부터 한번 볼까요? 네, 함께 보시죠. 우리 강신호 컨설턴트님은 이 이력서 보고 딱 뭐 찝을 만한 게 있나요? 네, 우선 지원 산업, 기업이 금융 쪽이죠. 네. 금융과 관계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선 재무금융학 전공을 했었죠. 전공. 네. 전공이 굉장히 직무와 바로 연결돼 있죠. 네. 그리고 경험을 보면 금융학회, 네.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있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총무팀 인턴으로 근무를 했을 때 이 총무팀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업무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직무 관련한 업무 내용을 써놨어요. 그래서 회사 내에 자산 실사, 네, 그리고 자산 관리 업무 담당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인턴, 총무팀 인턴 솔직히 보면 어떤 업무 했는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그 업무 중에서 직무 관련해서, 산업 관련해서 업무 내용을 이렇게 잘 기재해놨다. 이런 부분은 되게 잘한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또 체크를 한다면 직무 관련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지를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직무 관련 자격증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성 컨설턴트님은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거의 80% 일치합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보험연구회 학부에서 여기 했던 거. 이게 왜냐하면 금융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제 어디를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투자회사든 아니면 은행이더라도 요즘에는 보험 상품들을 많이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이 내가 지원서상에 어필할 수 있는 그 소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면접관이라면 요거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또 전공을 했는데 학점도 꽤나 좀 잘 나왔네요. 예. 이 정도면 딱 찝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네. 우리 이제 김인석 학생의 이제 자기 소개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뭘 조금 또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은 개인의 노력과 열정, 성과가 보상이 주어진다. 뭐 이런 기초 역량들을 얘기를 잘 해줬거든요. 근데 여기 두 번째 문단에 영업 지원은 책임감이 중요하다. 이제 영업 지원에 관한 직무인데 이게 이제 책임감은 어떻게 보면 기초 역량이거든요. 네, 근데 책임감은 HR에도 중요하고, 뭐 채용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네, 근데 이 책임감, 이 기초 역량 외에 이 영업 지원에 중요한 어떤 직무 역량 키워드를 추출해서 연결지어서 좀 어필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크게 성취감 느꼈던 경험 또는 실패했던 경험을 기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체크할 부분이 있을까요? 강신호 컨설턴트님? 마지막 쪽에 제가 투자증권 쪽 일원이 돼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한다라고 써놨는데 발휘한다고 했으면 무엇을 어떻게 내가 발휘하겠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발휘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하, 조금 더 육하원칙이 좀 필요한 단어네요. 네. 발휘라는 걸 너무 약간 광범위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매출 상승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떡상이나 따상 정도는 좀 적어서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약간 이제 수치화된 거를 좀 많이 좀 보고 그런 게 좀 더 데이터가 있는 게 수치적인 게 좀 더 맞습니다. 눈에 보기도 네. 편하고 하니까요. 수치랑 또 정량적인 거랑 정성적인 거 같이 또 밸런스 맞게 어필해주면 시너지가 더 나죠. 아하,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여기 기술 내용을 보면은 본인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스스로 분석하고 SWOT 분석의 전략 중 하나를 활용하여 본인의 10년 후 성장 전략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태성 예. 컨설턴트님은 예, 어떤 걸 더 체크를 하면 좋을까요? 예,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 분석을 잘 해냈고 네. 그 뒤에 이야기를 그 SO 전략을 이용해서 나는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향후 포부를 얘기할 때는. 왜냐하면 너무 단기적인 것만 얘기를 하면 이 사람 그냥 돌쇠처럼 보여요.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할 것 같아. 너무 마당새처럼 보이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너무 장기적인 얘기만 하면은 이 친구 환상을 갖고 접근하네. 왜 어떤 친구들을 보면 거의 전 인류를 구할 것 같아요. 예, 회사 입사해서 인류를 구해. 예. 야, 이 밸런스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너무 크게 생각하면 이 친구 환상을 갖고 접근했다가 이런 일 하면은 내가 이러려고 회사에 입사했나 하면서 퇴사한다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을 밸런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좋은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잘하고 있는데 수학 분석에서 요 SWOT에서 O 부분을 조금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O는 나의 강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의 변화가 나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겠는가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O에다가 나의 강점을 써버렸어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여기서는 이렇게 썼거든요. 그 O의 부분에 네. 총무팀 인턴 경험 그래서 어떤 능력을 함양했어. 그리고 고물상 경험을 통해서 영업 능력을 갖췄어. 이것은 나의 강점 S 부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O에 들어갈 거는 네. 요즘에는 이런 이 직무에 영업 능력을 갖추고 뭐 총무팀 인턴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점점 더 들어와서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외부가 환경이 나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어. 시기의 이야기를 넣어주는 것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수학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저는 사실은 좀 못 알아듣는 이런 좀 단어들이 많은데, 요즘 잘 체크하시고 잘 참고하시고요. 예, 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중간에 살짝 그 60개에서 최근 270개로 4개라고 했는데 4배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4배 이상이죠, 뭐. 근데 이게 진짜 지원서에서 오타, 띄어쓰기 맞춤법 이거 틀리는 거 되게 치명적입니다. 아, 이런 것도 잘 보나요? 그럼요. 한번 봐야 되겠네. 예. 띄어쓰기. 네. 어때요? 인성 학생 지금 이제 두 전문가님이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좀 부족한 점을 많이 좀 느낍니까? 네, 저는 사실 제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놓고 제가 혼자 보면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또 네네. 이런 전문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게 문제점이고 어떤 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가지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제 모든 회사에서 거의 최종 관문 중에 하나는 면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면접인데 물론 이제 앞으로도 최종 면접까지 가시겠지만 그럼 여기서 모의 면접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럴까요? 네. 거기를 좀 실전 경험을 또 쌓을 수 있으니까요. 그 금융권으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좀 금융권에 맞는 그런 실전 면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금융산업에 우리 사입니다. 우리 사의 상품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고객께 세일즈를 할 때 어떤 세일즈 포인트를 가지고 세일즈를 할지 한번 세일즈하는 어떤 전략, 어떻게 내가 세일즈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잘 한번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회에 있는 그 환경 분야 관련 투자 상품을 권유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또 환경 분야가 가장 뜨고 있는 분야고 기업이나 그리고 기업에서도 놓칠 수 없는 비재무적인 부분도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 상품을 권유해 드린다면은 조금 더 성장성도 있고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는 길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추천해 드릴 것 같습니다. 영업 지원하시죠? 네. 예. 영업 지원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보시겠어요?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 영업 지원은 일단 영업을 하고 있는 PB 그리고 IB 업무보다는 예. 그런 업무들을 지원해주는 예. 영업에 대한 거를 지원해주는 부서고 예. 그리고 또 회사 구성원들이 영업 활동 이외 그리고 그냥 회사 업무를 할 때 원활한 회사 업무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직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을 지원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영업 활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 고객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기업 고객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기업 고객, 개인 고객을 만나는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업무하는 환경을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영업 지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살얼음판을 걷는 줄 알아서 옆에서 지켜보는데도 너무 막 긴장되고 제가 다 긴장되고 220번 박영진입니다. 금융은 미래다. 뭐 이렇게 막 시작할 줄 알았는데 또 그럴 건 아니네요. 예. 두 분 너무 이렇게 진짜 실제가 아닌데도 이 정도면 실제는 좀 어떨지 조금 이제 상상이 되는데 어때요? 우리 면접을 이제 두 분이 먼저 보셨는데 김인성 학생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초 역량은 굉장히 좋은데 내가 직무 역량을 어떻게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 직무 역량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좀 어필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 자소서 전체를 조금 핵심 단어 위주로 좀 편집을 해서 자소서뿐만 아니라 내가 면접 답변할 때도 어떤 핵심적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좀 조리 있게 답변하는 법을 훈련을 조금만 더 하면 정말 좋은 인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김태성 컨설턴트님. 예. 일단 영업 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죠. 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말하다 보니까 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네. 예. 영업 지원을 물었는데 영업을 지원한다라는 얘기하고 환경을 만들어준다 얘기 말고 잘 들어오지 않아요. 많이 그 부분에서 부족하고 실제 면접이면 제가 시간만 더 있었으면 더 깊이 물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끝으로 이렇게 또 모의 면접까지 해봤는데 김인성 학생 어떠셨습니까? 오늘 너무 소중한 얘기 많이 해주시고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이러한 역량은 더 보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이렇게 알찬 내용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